Altus English. 오늘은 2020 수능영어 EBS 연계 직접 연계 여섯문항 150지문 선별법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은요, 수능 특강 영어, 수능 특강 독해 연습,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에서 지문 150개를 선별해서요, 그 중에 직접 연계 문항 6문제, 원래는 7문항인데 하나는 포기할 겁니다. 포기하는 법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이미 이전 영상 작년도 2019 학년도 수능영어 직접 연계 선별법을 보신 분들은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이런 데 가셔서 직접 이 표를, 다음에 보여드리는 표를 다운받아서 보셔도 되겠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중에는 60개 지문에서 5문항 하는 방법, 또는 10개 지문에서 1문항 하는 방법, 이런 더 높은 확률의 방법들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궁금하시면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처음에 시작은 2020학년도 수능 완성부터 하겠습니다. 그 이후 수능 완성에서 4문제, 그 다음에 독해 연습에서 2문제,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영어에서 1문제가 나올 거라고 지난 3개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을 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면, 수능 특강 영어를 제외하면 완성과 독해 연습에서 2문제가 나올 거고,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약간 50% 정도는 문항이 중요한 문항을 선별한 후에 그 다음에 모나서 정맞을 문항들을 제외하는 겁니다. 모나서 정맞는 문제들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5, 여기에 5,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6, 5, 6에 30. 그쵸? 30문항. 벌써 여기서 1, 2, 3, 4. 하나, 둘, 셋, 넷, 다, 7. 4, 7에 28. 벌써 여기에 보이는 것도 60문항 정도가 보이는데, 60문항에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개로 문제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그 모나서 정맞는 문항의 기준은 지난번 보셨겠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실 수 있는 봉투 모의고사에서 당연히 아무거나 고르면 안 되겠죠. 탑 4. 지금 현재 이겁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저희 학생들 기본적으로 저희 학원 학생들 이거 중에서 4개 중에 3개 정도는 다 풀고 갑니다. 물론 봉투 모의고사 직접 다 구매를 확실하게 해서요. 카피본 아닙니다. 구매해서 풀 겁니다. 여기 있는 계신 선생님들, 관계자분들이 혹시 보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좋은 문제들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들이지만 수능의 직접 연계로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연습용입니다. 연습용. 풀어야 합니다. 자, 왜 그러냐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수능 출제원들이 적어도 여기 있는 문제들 정도는 검토해서 너무 똑같지는 않은지 확인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수능 완성, 여기서 지금 이 볼드체 있는 이런 문제에서, 이런 지문에서 4문제가 출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까 이런 문제들이 정맞는 문제들은 못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번에는 정맞는 문제의 예를 그래도 한번 왜 정맞아서 못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것이
수능 완성 실전 문제 3회의 31번 문항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아까 탑4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그러니까 봉투 모의고사의 31번 문제인데, 자, 보시다시피 동일한 지문입니다. 동일한 지문이고, 원래 원본 문항이 여기에 elaboration, 그거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게 빈칸, precision이 답이겠죠. precision이 답인 문제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변형해서 직접 연계로 출제했습니다. 이 지문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변형 문제는 이거라고 보고 이 정도를 추측하는 건 사실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보고 이걸 표시한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증명할 방법은 없지만 저희 학생들은 알겠죠. 저에게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알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고 이걸 표시한 게 아니라 이게 제 수업 기본 자료로서 이거에서 이렇게 다 표시한 정리본인데 그거하고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이렇게 낸 이런 평범한 거를 그대로 또 평가원에서 냈을 경우 평가원은 욕먹습니다. 평가원은 조용히 지나가는 걸 좋아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러려면 여기에 있는 이런 동일한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평가원에서 이 31번 문항을 낼 수 없다면 31번, 32번, 34번, 40번 이런 문항을 낼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다른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문들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왜 굳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런 문항에서 문제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문제를 낸 다음에 검토해서 이런 거는 제외하겠죠. 사후에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사전의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문항은 그래서 못 나오지만 다른 봉투 모의고사에서 다뤘어요. 못 나오지만 안 다룬 지문 어떻게 문제로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자, 변형된 문제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어법으로 변형된 겁니다. 밑줄 친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여러분들이 잠깐 풀고 싶으시면 아니면 직접 한번 잠깐 멈춰 놓으시고 한 2분 정도로 해서 한번 풀어보십시오. 이거 실전 문제 아까 33번 문항에서 나온 겁니다. 당연히 여기 투부정사 나왔고요. 관계대명사 what, that 이거 구분하는 거겠죠. 이거 did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요새 대표적으로 나오는 대동사겠죠. 이거의 짝은 did가 아니면 were겠죠. were. 그다음 당연히 finishing 아니면 to finish 이런 거하고 연결되겠죠. 그 다음 showing 기본적으로는 showed 이거하고 짝이 될 텐데 요새는 사실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동사하고 동사 ing하고 이거를 짝을 매치시켜서 문제를 출제하는 경우가 최근에 힌트였겠죠. 최근에 유행이었죠. 그러면 이 지문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 빠질 수 있는 경우가 요거 학생들 자주 빠졌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알쏭달쏭 해야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잘 모릅니다. 2, 3, 4번, 2, 3, 5번. 그 다음에 내용 잘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지문 잘 복습하지 않으면 크게 아이들이 한꺼번에 한 번에 착 보고 무슨 내용인지 느끼기 어려운 까다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지문입니다. 자, 그럼 원본 책에 있는 거는 어떤 거였느냐? 33번 시연용 그림이나 모형의 정확성. 이게 수능 완성 해설 책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이것은 법률적 영향이 있으므로 상당한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됨.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사실 어휘도 충분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 약하고요. 사실 어법으로 to submit 그 다음에 what 아니면 did finished. 그럼 실제로 이제 답을 아까 느끼신 분들도 있겠지만
답은 사실은 뭐가 되느냐? 아까 shows 원래 있던 원래의 빈칸 문제에서 show 여기 이 부분 show. 근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문장이 엄청나게 호흡이 긴 문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 comparison부터 나와서 쭉쭉쭉쭉쭉쭉쭉쭉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호흡의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주어가 나오고 shows 나오는 comparison이 shows 해주는 동사 나오는 문장이고 삽입 중간에는 삽입절이 엄청난 삽입절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뭐 꼭 5개 아니라 3개짜리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show나 shows 3개짜리로 나오면 그래도 조금 구분하기가 쉬운 문제가 되겠죠. 아무래도 호흡이 길어진 걸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럼 제가 이 문제가 꼭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아까 직접 연계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어법이에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 자, 굳이 33번 문제에서도 충분히 좋은 문제를 낼 수도 있고 다른 지문에서도 문제를 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굳이 문제를 내겠냐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심리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는 문제를 안 내요. 여기서도 충분히 아까처럼 낼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150개에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가 줄어드는지 바로 가서 보시죠. 수능 완성 기준으로 실전편이 42개, 아까 유형편이 15개로 줄여져서 57개로 줄어듭니다. 영어 독해 연습도 실전편 30개, 그 다음에 유형편에서 50개에서 80개, 이거 2개 정도 더하면 150개 딱 되는 거죠. 그럼 영어, 수능특강, 아직도 수능특강 영어 자꾸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수능특강 영어는 나중에 보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 호흡이 늦어서 이제 딴 걸 보여야 되면 수능 완성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150개 중에 6개가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여기서 이제 이 표를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60개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나올 수 있겠죠, 이제. 정시간이 없으면 수능특강 수능 완성 60개 정도만 보세요. 그럼 여기서 한 4개는 나올 거예요. 4개? 자, 아니죠. 4개 말고 4개는 너무 적어요. 그럼 5개로 해주세요. 5개로 하려면 여기 수능특강 완성에다가 60개 개선하기 쉽게 60개 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 테스트편 30개 하면 90개입니다. 그럼 독해 연습에서 2문제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서 하나, 유형에서 하나, 테스트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적은 거 테스트 기준으로 하면 테스트 포함하면 수능 완성 60개야. 독해 연습 테스트 90개 중에 5개 나온다니까요. 됐죠? 자, 그럼 10개 중에 하나 어떻게 가는 거냐면요. 작년 기준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 기준에 겹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이 4개 출판, 4개 회사 봉투 모의고사 들여서 겹치는 거 있는데 겹치는 거에서 작년에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략 겹치는 게 10개 정도 영어 독해 연습하고 뭐 한번 세 보실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11개에서 한 개는 나오겠죠. 여기 뒤쪽에는 크게 없습니다. 여기도 있습니다. 수능 완성 이거 위주로 했을 때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조금 숫자가 늘었네요. 10개 기준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파란 거, 겹치는 것들은
생각보다 4개 회사가 했는데도 겹치는 지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개 회사, 3개 봉투 모의고사가 겹치는 건 하나도, 제가 잘못 파악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있는 거에서는 아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상당히 좋은 지문입니다. 좋은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도는 1개 정도 나올 수 있을 걸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작년에 나왔으니까요. 작년하고 동일하다고 하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저는 나올 걸로 그냥 예상하고, 여기 한 10개 정도 2개 겹치는 건 아까 거기에 카운팅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시킨 숫자입니다. 그럼 잘 보시면 이제 한번 훑어볼까요? 지문 개수가 확실하게 줄어든 걸 느끼실 겁니다. 여기 모나서 정맞는 문제들 이거 제외되는 겁니다. 그 외에 작은 글씨들은 아예 애초부터 끼지 못했던 문항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당연히 선별한 지문들이죠.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선별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선별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은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학생들 아니시고 선생님들이시라면. 다음 수능 특강 독해 연습 테스트편이죠. 테스트편에 이번에 모의평가에서도 나왔고 6월 모의고사도 나왔는데 몇 개 안 되죠. 여기서도 분명히 1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편 보면 아마도 대략 얼추 보기에 여기 부분이 제일 눈에 띄죠. 여기 부분. 딴 데들은 이렇게 중간에 겹치니까, 중간에 빠졌으니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물론 수능특강 영어까지 확인하십시오. 영어까지 확인하세요. 여기 충분히 봉투 모의고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봉투 모의고에서 다룬 지문 확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50개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0개를 제가 선별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10월 달 들어갑니다. 수능 11월 이제 14일 맞겠죠 아마. 어쨌든 이때쯤 되게 10월 달 30일 됐는데 요새 학교가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이죠. 그러면 하루에 5지문을 그냥 매일 수능 시간표대로 움직인다면 점심시간 끝나고 영어 시간 됐을 때 70분 타종으로 물론 움직이겠지만 대부분 학생들 다 자습입니다. 자기 공부입니다. 수능 하는 사람들. 그러면 5지문 정도 점검이 가능합니다. 한 지문에 한 10분 정도는 점검하셔야 돼요. 처음에 문제 푸시고요. 변형 문제 안 푸셔도 됩니다. 기본 문제, 저는 학생들에게 항상 수능 특강 EBS 교재 같은 경우는 깨끗한 새 문제집을 하나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죠. 교재를 줍니다. 깨끗한 문제집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정리를 간략하게 나머지 시간 동안 그 지문을 자기가 최대한 제한된 시간 안에 기본 단어 보고 그 다음에 핵심 문장 같은 경우 보고 핵심 문장 그 다음에 요지 그 다음에 이거 사실은 거꾸로입니다. 요지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핵심 문장 아셔야 되고요. 단어 지금 일일이 다 여기서 할 시간은 없습니다. 물론 핵심 단어는 보고 가셔야 되겠죠. 이거를 10분 안에 문제풀이까지 해서 이렇게 했을 때 하루에 5지문 공부하면 30일이면 물론 30일 내내 가진 않겠지만요. 그럼 150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수능특강 영어에서 이제 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데 기도라도 해야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35번 문제 직접 연계이긴 하지만 흐름 무관한 문제가 직접 연계입니다. 이런 게 수능특강 영어에서 나오길 기도하면서 그럼 이런 거는 몰라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니까요. 안 보고 갔어도. 그럼 자기의 직접 연계 정답률이 올라가겠죠. 문제 푸는 속도가 확 줄어들겠죠. 비연계 정답률이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이걸 잘 정리해서 직접 연계를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가시면 3등급, 2등급 대부분 학생들이 3, 2, 1 적어도 2등 이 정도의 목표를 갖고 계시는데 4등급 학생은 3등급으로, 3등급은 2등급으로, 2등급은 1등급으로, 1등급은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이게 가능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줄여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 수능 완성 뭐라고요? 테스트 1에서 5회 중요한 문장만요. 정맞은 지문 말고요. 그 다음 여기는 뭐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이제 나머지 수능 테스트 말고 유형편에서도 한 문제, 그 다음에 독해 연습 테스트 편에서 또 한 문제, 순서를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까 이렇게 됐을 때 제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90문항으로 줄어질 수 있다고요. 90문항으로 줄어져도 여기서 줄어드는 문장은 그렇게 크지 않고 독해 연습 유형편 한 문제 정도 줄기 때문에 여기서도 5문제를 직접 연계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자기가 정리하는 법 잘 모르시겠으면 대표적으로 제가 제일 권해드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이거예요. 이 정도는 하고 가셔야 돼요. 이 지문을 보고 시연용 그림이나 모형의 정확성 이 정도까지는 좀 약하고 그 다음에 법률적 영향이 있으므로 정확한 수준의 정확성이 요구된다. 요지 파악을 하셔야지 처음에 이 지문 여기 빈칸을 풀 수 있고 여기에 accurate나 그쵸 이런 부분 clear idea 이런 부분들을 legal document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파악이 되셔야지 어법 문제도 사실은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좀 짧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쨌든 설명이 길어졌습니다만 지금 이거 선별하신 다음에 수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등급 하셨던 분들은 3등급 이상으로 3등급 하셨던 분들은 2등급 이상으로 2등급은 1등급은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그래서 다음번에 탐구 과목에 플러스 될 수 있도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